안녕하세요. 키미데이터의 강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리캡 360으로 들어온 이렇게 삼각형으로 된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영상이나 아니면 게임에 쓸 수 있도록 사각형, 폴리건 형태로 컨버팅하는 그런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런 데이터를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그런 텍스처 파일까지 같이 적용을 시켜가지고 텍스처 파일 들어간 텍스처와 UV가 들어간 그런 데이터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리켓 360으로 가져온 데이터고요. 리켓 360으로 가져온 이 데이터는 이렇게 사람을 가지고 직접 360도 돌아가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파일도 아이폰을 이용을 해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파일인데요. 뭐 여러분들이 좀 더 고화질 카메라를 이용해서 찍어주시면 좀 더 좋은 결과물을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을 다 찍고 리켓 360에 올려서 데이터를 받았는데 약간 아쉬웠던 점이 뭐냐면 이렇게 라벨이 그대로 있었어요. 그리고 본의 아니게 위에 이렇게 호가처럼 볼록 좀 튀어나온 부분들이 좀 생겼습니다. 그리고 현재 워드박스로 데이터를 불러올 때 이렇게 텍스처가 안 불러와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자, 이랬을 때는 해당 메쉬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레이어에 가셔가지고 페인트 모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하셔서 임포트 레이어 해서 보시면은 해당 텍스처 파일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텍스처 파일을 열기로 디퓨즈로 불러오시면은 이렇게 모델 데이터에 그대로 텍스처가 들어가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예, 지금 와이어를 보니까 삼각형 와이어 상태고요. 와이어를 끄시면 이렇게 얼굴이 들어오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제일 크게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볼록 튀어나온 부분하고 라벨 부분을 한번 좀 수정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셀렉션 툴에서 페이시스로 가서 원하는 각도를 보고 이제 불필요한 부분을 좀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올감트를 선택해서 쭉 드래그를 하시면 되겠죠. 딜리트 눌러주시고요. 밑에 부분 조금 더 봐서 좀 더 불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정면에서 보면서 위에 부분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도 우선은 뭐 1차적으로 좀 러프하게 선택해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선택을 해서 딜리트해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뒷부분도 선택해서 지워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웠는데 여기는 현재 이제 구멍 나 있는 부분이죠. 뚫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꾸는 부분들은 이제 볼더를 선택을 하시고요. 끝에 볼더 부분을 더블 클릭해서 선택해 주시고요. 메쉬에 가시면은 패치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패치를 사용하면은 패치를 일차적으로 이제 뚫린 면을 막아주게 되고요. 타이튼과 페어 셀렉션을 이용해서 좀 더 부드러운 작업들을 많이 해주는데요. 우선 패치로 막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막혔고요. 자, 막힌 상태에서 메쉬에서 보면은 이제 페어 셀렉션을 이용해서 적용을 해주시면은 약간 볼록하게 나오는 거 볼 수가 있겠죠. 볼록하게 나온다는 건 뭐냐면 이 끝에 볼더가 있었던 그 탄젠트 값을 그대로 기억해가지고 최대한 이렇게 부드러운 면을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주게 되고요. 다시 언두하시고 메쉬에서 타이틀 셀렉션을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좀 타이트하게 면이 이렇게 쭉 당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타이트한 면을 생성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좋은 게 마야 같은 경우는 이런 기능들이 없죠. 엣지 선택해서 삐롤이나 이렇게 메꿔주시게 되면 그냥 평면적으로 이렇게 메꿔지게 되는데 어, 머드박스에서는 이런 식으로 면들을 자동적으로 생성을 해서 만들어주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뭐 마음에 드시면 그냥 쓰셔도 상관없고 조금 더 부드럽게 하고 싶다 그러면 스크럽 툴에 스무스 기능이죠. 스무스를 이용을 해서 살짝만 만져주면은 면들이 되게 부드럽게 수정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 위에 부분도 메꿔줘야 되겠죠? 다시 볼더 선택해 주시고요. 위에 부분 선택 안 되게 다시 볼더 선택해 주시고요. 똑같이 메쉬에서 패치를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위에 부분은 좀 큰 면이고 데이터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계산하는데 좀 시간이 걸려요. 그래도 마야보다는 훨씬 더 깔끔하게 면이 생성이 되니까 우리가 훨씬 작업하기가 수월하겠죠. 됐고 여기는
여기도 그냥 타이튼으로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제 맞춰가지고 좀 너무 타이트하기 때문에 조금 손은 봐주셔야 되는데, 저는 이제 데모기 때문에 약간 스무스를 적용을 해서 이렇게 좀 간단하게만 좀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뒤에 부분도 이렇게 만져주시면 되고요. 최대한 부드럽게 돌려서 만져주면 부드럽게 되는 거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밑에 부분 같은 경우 불필요한 부분이 되겠죠.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삭제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머드박스에서는 페이스만 삭제를 해주실 수가 있어요. 마야 같은 경우 보시면은 컷 페이스 툴을 이용해서 페이스 면을 전체로 일자로 딱 잘라가지고 쓸 수가 있는데, 머드박스에서는 그런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만 선택해서 삭제를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지금 작업을 했고, 자, 이렇게 작업이 됐으면은 현재 이제 삼각 폴리곤 형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사용하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얘를 제가 우선은 1차적으로 면의 개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마야에 있는 리듀스랑 똑같은 이 리듀스 메쉬라는 걸 이용해서 50%로 한번 리듀스 작업을 해줬고요. 리듀스 작업을 한 거는 지금 제가 이 파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리듀스 작업을 했고, 리듀스 하는 시간은 한 3분 정도 걸렸었던 것 같아요. 한 3분 정도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제가 우선은 리듀스 된 거를 좀 보여드리고요. 삼각형 이 형태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새로 모델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각형 폴리곤으로 머드박스에서는 여기 보면 리토폴로자이즈라는 게 있습니다. 리토폴로자이즈를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스크럽 페인트 레이어를 이용해서 리토폴로자이즈를 적용해 주시면은 자동적으로 사각형 폴리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사각형 폴리로 만드는데 리토폴로자이즈 하는 시간이 제가 보니까 한 5분 정도 소요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선 프리뷰로 이렇게 만든 걸 가지고 왔고요. 지금 하드웨어가 이제 이 디테일 작업을 좀 하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얼굴의 형태가 좀 뿌옇게 나왔는데요.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다 리토폴로자이즈를 적용한 모델을 제가 우선 보면은 UV가 현재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을 하기가 되게 불편한 그런 파일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사각 폴리곤이지만은 UV가 없기 때문에 불편하기 때문에 제가 얘를 마야로 넘겨가지고 UV 작업을 간단하게 해서 다시 UV가 펼친 상태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UV를 넘기기 위해서 여기에 보면은 샌드 투 마야를 이용을 해서 샌드 SUC는 이용을 해서 넘겨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익스포트 셀렉션을 해서 익스포트 셀렉션으로 FBX를 저장해서 마야로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마야로 넘긴 파일은 제가 보시면 이렇게 파일이 들어온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파일은 현재 UV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각형으로 이렇게 UV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 데이터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기가 되게 불편한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우선 UV를 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저는 지금 데모기 때문에 간단하게 실린더리컬 매핑을 이용을 해서 UV를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 돌려가지고 간단하게 UV를 폈고요. UV 핀 데이터는 그대로 파일에서 send to 머드박스로 add to current 씬을 이용해서 넘기실 수도 있고요. add to current 씬은 현재 있는 씬에서 더 추가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넘기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익스포트 셀렉션을 이용해서 FBX를 저장을 해서 넘기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넘긴 파일 같은 경우는 머드박스에 여기 있는데요. 지금 웹소스가 들어가 있네요. 잠깐 제가 삭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딜리트해서 웹소스가 없는 이런 파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보시면은 UV가 이렇게 펼쳐져 있게 됩니다. UV가 펼쳐져 있는 그런 데이터로 들어오게 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UV까지 펼쳐졌지만 맵소스가 현재 없는 상태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맵소스가 있는 이 데이터, 제일 처음에 있는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가지고 지금 텍스처가 좀 파란색으로 나오는 거는 업데이트가 됐네요. 업데이트가 좀 되는 중요하죠. 파란색으로 나왔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이 퀄리티 데이터를 아까 보셨던 지금 넘겨왔던 이 로우 퀄리티 데이터에 그 텍스처 값을 넘길 수 있는 기능이 머드박스에는 있습니다.
그 기능은 UVM 앱스의 Extract Texture 맵에 보시면은 트랜스퍼 페인트 레이어스라는 기능을 이용하시면 되고요. 자, 그림만 보시는 것과 같이 뭐 텍스처가 있는 파일에 텍스처가 없는 파일이 있는데 이 텍스처가 있는 그 텍스처 값 정보를 없는 데에 넘겨준다. 그래서 같은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타겟과 소스 부분입니다. 타겟은 흰색 텍스처가 없는 대상이 되는 거고요. 소스는 색상이 있는 데이터가 됩니다. 그래서 타겟은 메시4에 있는 거를 불러오시면 되고요. 소스 같은 경우는 하이 퀄리티로 지금 맵 소스가 있는 거를 add 셀렉트를 이용해서 불러오시면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익스트랙트를 눌러주시면 되고요. 요 작업도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5분 정도 시간이 걸리면은 바로 텍스처가 불러오는 거 보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 익스트랙트 다 적용을 했고요. 하이 퀄리티를 줄이시면 이렇게 로우 퀄리티 데이터에도 맵소스가 다 들어간 걸 볼 수가 있고요. UV도 그대로 다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레이어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뭐 웹소스를 뽑아내겠다 그러면은 페인트에 있는 이 텍스처를 오른쪽 해서 여기 익스포트 셀렉티드를 이용을 해서 웹소스를 뽑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마야에 바로 맵소스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사각 폴리곤에 된 형태의 마야나 맥스 데이터를 가지고 UV가에 펼쳐진 것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